안녕하세요, 카이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산타페를 한 1년 정도 타면서 느꼈던 점, 그 좋았던 점, 뭐 좀 아쉬웠던 점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타페를 한번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희 셋 중에 지금 카달롱님만 카니발을 타고 있고, 저랑 이제 유벤티노님 같은 경우는 좀 산타페를 다 구입을 했는데, 유벤티노님은 어떻게 하다가 산타페를 사게 됐어요? 아, 저요? 저는 저기 카달로님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동차 이름을 뭔지 다 알려줬어요. 카달로님이. 저 지나가는 차가 뭐다 다 알려줬는데, 그때 산타페를 이제 보면 이제 이 차가 산타페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아, 이 차가 내 워너비다. 나는 크면 산타페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크님이 저한테 이제 우리도 차를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산타페를 시승하러 같이 갔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 옛날에 워너비의 그 모델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 다시 마주친 산타페도 뭔가 옛 여인을 만난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느낌으로 다시 봤는데도 여전히 좋고 설레인 거지. 네, 그래서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 세단 선호자예요. 아시겠지만 뭐 K7, 뭐 아반떼, 뭐 마티즈도 타보고, 아, 마티즈. 네, 마티즈 한 1년 정도 타봤는데, 네. 아무튼 좀 SUV는 관심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좀 K7도 나름대로 뭐 실내도 공간도 넓고 네. 트렁크도 넓고 한데, 네. 이게 뭐 유모차 싣고 뭐 캐리어 같은 거 싣고 하면은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뭐 한 명만 낳고 끝날 게 아니라 저는 둘 또는 이제 셋까지는 일단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 힘이 큰 세다. 차가 좀 큰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SUV를 고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소렌토랑 산타페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제 한번 외제차도 타보고 싶은 마음에 네. 좀 BMW 그때 행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BMW X4, 그러니까 5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X4 정도는 그래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서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산타페를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아. 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산타페를 제가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따가 얘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유벤티노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만족도가 거의 99.9%라서 그럼요. 따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좀 할 얘기가 오늘 되게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렌토를 고민할 때 우리 카달롱님이 같이 소렌토 그죠. 구입을 좀 희망을 네네.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카니발로 갈아타셨는지. 원래 실제로 계약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렌토 출고까지 3개월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딱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저도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 많이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에바카로 문제가 한참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슈가 있던 차량 이후에 이제 연식인데도 그런 증상이 나오는 차가 좀 간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뭔가 이제 뽑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차량을 찾아보자 했는데 제가 원래 옛날에 그랜드 카니발을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쵸.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서 카니발 차량이 마침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바로 그냥 캣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카달롱님이랑 비슷했던 게 네. 에바카로가 사실 아.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그쵸. 거의 이제 4천만 원 이상 비용이 네, 드는 찬데. 부담을 하고 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해서 이거 에바카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저도 현재 타고 있고, 네. 예, 이제 소렌토가 신형에 나온다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예, 새로운 차에 대한 또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항상 설레죠. 신차가 나올 때. 네, 그렇죠. 근데 산타페도 좀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좀 화가 나는 게 이거는 좀 슬퍼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이번에 산타페가 진행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지금 공개된 거로만 봤을 때는 어. 페이스리프트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네네.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인스퍼레이션 나왔을 때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아. 프레스티지 나오면서 그 최고 트림이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또 트림을 내놓으면서 네. 그릴도 바뀌고 이제 실내 뭐 내장재라든지 이런 거 바뀌면서 음. 뭐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기뻤어요. 인스퍼레이션이 아니었으면 차를 안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또 좀 멋있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인스퍼레이션 산 입장으로서는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 아닌가. 요새 네. 좀 추세가 그렇죠. 그죠. 네. 앞으로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그런 거 아닌가요? 모하비도 되게 페이스리프트였는데 저희가 네. 봤을 때 그쵸. 그쵸? 맞아요. 모하비 같지가 않았었잖아요. 약간 소나타도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네. 거의 뭐 실내도 진짜 다 엎은 것 같은 정도의 모하비도 모하비도 페이스리프트예요? 네, 그것도 페이스리프트 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모하빗보다는 양반이긴 한데 음. 그래도 산타페 자체도 지금 외관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네. 어쨌든 많이 보여지는 게 외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네요. 느낌이. 그쵸. 페이스리프트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차량들을 이제 각자 구매한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저는 이제 풀체인지. 곧 있으면 단종이죠 이제 제 차는. 단종이 아, 되면서 아예 이제 이제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풀체인지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걸 그렇죠. 이제 풀체인지라고 하죠. 어,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좋게 또 나오니까. 사는 사람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좋은데 약간 자동차가 휴대폰화 되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뭐 1년, 2년 정도면 신기능,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면서 나오는데 차량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3, 4년 정도 타면 그때 좀 페이스리프트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 2년 만에 뭐 새로운 트림, 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많이 외관적으로 바뀌고 나오고 하니까 내 사는 사람은 뭔가 아쉽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샀던 사명구형이라는 사람들은 말이. 배가 아프지. 네, 그러니까 사명구형이죠 뭐. 네. 이제 산타페랑 카니발 또 구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 좀 중점적으로 네. 더 들어가서 제가 카니발을 사고 나서 이제 TM을 타봤잖아요. 그쵸. 근데 같은 가격인데 제가 자존심 상해서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옵션 부분에서 되게 좀 속상한 거야. 막 그럴만 하죠. 핸들도 막 자동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네, 그때 탔을 때 당시에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유벤티노님 차를 타고 이렇게 국도 이렇게 꺾어진 데 가는데 이렇게 핸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탄을 했죠. 제가 카니발 편에서 많이 놀렸죠. 네. 그때도 진짜 열받았어요. 네, 그때 표시는 안 냈지만은, 티는 안 냈지만은, 진짜 열받았었는데, 옵션 면으로도 확실히 신차가 좋고, 산타페는 그 당시 출시했을 때는 진짜, 뭐 거의, 뭐 디자인도 그랬지만, 옵션도 막 획기적으로 다, 신 장비들이 다 들어갔었어. 그쵸. 맞아. 뭐, 사용하시면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니발을 또 시승을 해봤어요. 아 시승을 해보기도 했었고 그래요? 리뷰도 많이 보고 뭔지? 네. 유벤트너님은 애시당초 카니발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카니발의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큰 단점은 일단 그 페달 쪽 그 왼쪽 바 오른쪽 바그 되게 놓는 불편해요. 포지션 자체가 네. 되게 포지션이 좁아요. 좁다. 좁기도 좁고, 음. 좀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게 발 디딤판이 있고 이제 엑셀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 있잖아요. 근데 아마 공간 때문인 것 같아. 이제 공간을 크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대시보드는 밀고 앞에 이제 바퀴는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디딤판은 뒤로 밀려와 있고 페달은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서 발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하. 우리는 그냥 지금은 발 이렇게 쫙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만 까딱까딱 그치.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지. 카니발 같은 경우 약간 이런 이런 오지마 느낌이에요, 맞아요.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오지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테크적인 기능도 좀 현대에서 어쨌든 세단의 대표적인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랜저도 있지만 소나타. 그리고 SUV는 뭐 코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산타페 그랬듯이 그런 테크들이 좀 집약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던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기타 이제 안전 장치들 맞아요. 기존에는 없었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가격이면 굳이 내가 카니발을 탈 이유는 없겠다. 그리고 차체가 좀 큰 것도 있고 맞아요. 뭔가 산타페는 좀 단란한 느낌이 있는데 카니발은 되게 길다 보니까 넓고 뭔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카니발은 배제를 하게 됐고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때 구입을 하려고 이제 차를 같이 보긴 했는데 트렁크나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좁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가격은 그때 당시에도 한 1,000만 원가량 할인이 돼서 한 거의 한 6천만 원대? 그렇죠. 네, 원래 6천만 원대. 지금도 수입차들은 프로모션이 좋아서 그러니까 엑스포가 산타페급이에요? 급이? 4나 거의 5 비슷하죠. 정도 네. 될 거예요. 근데 5는 억이 넘어가는 차량이에요. 5는 훨씬 커요. 네. 훨씬 크고 딱 봐도 뭔가 되게 웅장하게 나름 생겼어요. 그래서 예쁘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가격이 일단 너무 비쌌고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X4 정도를 봤는데 할인은 많이 됐고 했는데 그 일단 차량 내부가 좀 작고 그때 당시에 또 가장 큰 이슈가 BMW 차량 이슈가 되게 컸어요. 화재. 네, 화재 사건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할인이 화재 때문에 할인한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할인이 그때 드린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할인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아. 네. 인식을 좀 많이 개선하려고 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서 그때도 또 어느 정도 많이 나갔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산타페를 구입하게 됐고 사실 여기서 또 웃겼던 게 제가 만약에 그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아니고 뭐 프레스티지나 요런 급이었으면은 안 샀다. 산타페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프레스티지 차주. 예. 그러니까 저보다 차가 네. 유벤티노님이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맞아요.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죠. 저는 좀 한번 번복을 해서 늦게 나온 거의 2달 정도 기다렸고 그쵸. 네. 그 유벤티노님은 한 3주? 2, 3주 만에 거의 받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받긴 받아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다시 타보고 싶어가지고 유벤티노님 차를 한번 제가 몰고 이쪽 근처를 한번 운행을 했었던 네.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죠. 차가 자동으로 운전도 해주고 안에 이제 뭐 느낌이라든지 감성은 저를 좀 꼬시는데 충분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 앞에 그릴이 아마 산타페 구입하신 분들이나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릴 이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호불호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뉘었었는데 네. 옛날 그릴은 약간 좀 각져 있는 맞아요. 네, 옛날 건 아니죠 아무튼 프레스티지는 약간 뭐 프레스티지. 각져 있고 까만색 그죠. 뭔가 좀 투박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불어였는데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릴이 다른 거예요. 그릴이 근데 막 되게 황소처럼 약간 맞아요. 시카고불스 시카고불스. 모양처럼 약간 모양도 약간 들어가 있었고 크롬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그냥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약간 갈색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 그릴 자체가 들어가니까 프레스티지 느낌이랑 완전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디자인 괜찮고 그리고 이런 백미러 부분도 색깔이 바뀌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쪽 그 휀다 부분이 까만색으로 막 안 예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일감이 있죠. 네, 통일감이 지금 자체가 화이트인데 네. 휀다도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가 조금 낮아 보이고 유벤티노님 차는 사실 지금 봐도 껑충하죠. 좀 뭔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떠있는 떠있는 느낌이라서 아직까지 별로 같은 차지만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호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니 저는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잖아요. 우리 그 가장 많이 본 뷰아니에요. 그쵸. 인스퍼레이션 프레스티지 비교한 비교한 영상이. 근데 저도 이제 비교하기 전까지는 인스퍼레이션이랑 프레스티지 구분을 못했어요. 원래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걸 비교하고 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게 인스퍼레이션이고 이게 프레스티지 밑에 급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겠더라고. 다르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뒤에 머플러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뒤에가 이제 제 맞아. 거는 듀얼로 돼 있어서 맞아요. 뭔가 예뻐요 되게. 근데 프레스티지는 트윈 머플러라서 그렇지. 오른쪽에만 이게 똥구멍 두 개 맞아, 똥똥 뚫려 있는데 뭔가 균형도 안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 나 황소 모양 이런 거는 별로 좋긴 한데 뒤에 그 머플러는 두 개 있는 게 확실히 균형감도 맞춰 보이고 그렇죠. 밸런스가 맞춰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네. 어쨌든 인스는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리어댐식으로 좀 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외관적인 부분은
사실 프레스티지였으면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살까 말까 했을 텐데 딱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아 이거 내가 찾던 모델이다. 찾던 모델이다. 그래서 아 정말 고민 없이 인스퍼레이션을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민구님이 K7 전에 2번 타셨었잖아요. 그렇죠. 2대 연식 바뀌어서. 네. 좀 SUV 타시면서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건가요? 아 되게 많아요. 네. 일단 차량 높이, 그러니까 운전자의 높이가 일단 달라져가지고 맞아. 이게 주행하는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단은 아무래도 좀 지금 SUV 타다가 세단 타면은 진짜 바닥에 깔려가는 기분이 맞아, 무슨 맞아. 느낌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전에는 뭐 세단 탈 때는 그냥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SUV 타다가 세단 타니까 바닥에 약간 붙어서 가는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약간 좀 적응을 약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높아졌으니까. 네,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도 운전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가 K7 탈 때는 좀 앞에 그 거리가 좀 인지가 안 돼가지고 운전하기 좀 힘들다 그랬는데 산타페로 바꾸고 나서 잘 보이니까. 네, 이제 높아지니까 좀 시야도 잘 들어오고 아. 앞에 이제 잘 보여가지고 오히려 운전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디젤 차를 안 타봤었거든요. 보통 세단이 대부분 이제 가솔린 차량인데 그렇죠, 그렇죠. 디젤 차량을 타다 보니까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승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제일 많이 좀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선 탔는데 그래도 많이 들리는 얘기들은 옛날 디젤 차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뭐 예전에 가솔린 탔을 때보다 확실히 진동이랑 소음은 있는데 그래도 막 이것 때문에 뭐 운전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 내가 타면서 이것 때문에 싫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고 맞아. 이게 또 디젤의 큰 장점이 있잖아요, 가솔린보다. 연비랑 토크. 그리고 토크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고. 아 그래요? 네. 확 오는데. 아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연비랑 이제 유지비. 유지비. 네. 똑같은 말이네. 그렇죠. 근데 유지비는 비싼 거 아니야? 부품 같은 게 비싸서? 그런 거는 사실 아직 교체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당장 일단 딱 기름만 넣었을 때 전에 세단 탈 큰 때는 차이가 안 나긴 해요. 요즘에는요? 뭐가요?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긴 해요. 뭐가요? 유지비 면에서. 유지비. 네, 왜냐면은 그래요? 원래 그 민쿠님이 타던 K7 자체가 일단 배기량이 높잖아요. 그쵸. 배기량이 높은 엔진은 엔진오일 들어가는 양이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한 5리터 정도 들어갈 건데 지금 산타페랑 저희 카니발이 2.2 엔진이 6리터 들어가거든요. 네. 큰 차이 많이 안 나요. 근데 뭐 이제 고장나거나 이런 부품 그렇죠. 같은 이제 거는 비싸지 그 키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 이제 더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한 10만 킬로 안쪽에서는 비슷하다. 네, 비슷한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유류비 쪽에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니까. 그러면 뭐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10만 킬로까지는 전 안 타니까. 아니, 뭘. 차가 지금 최고 많이 탄 게 한 3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거는 오래 타긴 할 건데 네. 아무튼 기름을 처음 넣었을 때 전에 K7은 만땅 넣으면 한 8, 9, 10, 8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 그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590 몇 킬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 저는 그게 이제 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산타페로 차 바꾸고 나서 이제 기름 앵꼬 나가지고 만땅 넣으러 갔는데 네. 7만 몇천 원 나온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찼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주행 가는 거를 딱 찍어보니까 한 700km. 맞아. 그렇게 찍히더라고. 그래서 아니 키로수는 한 150km 정도 더 타고 기름값은 한 2만 원 정도 줄었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드니까 그게 K7 리터 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나요? 탱크는 거의 비슷해요. 탱크는 70리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허. 네, 근데 이제 휘발유랑 경유 단가 차이도 있고, 뭐 이제 실제로 타보면 연비 차이도 있고. 근데 실연비 자체가 K7은 시내 주행 거의 위주로 했을 때 한 7km 정도 나왔어요. 7km에서 8km 요 정도 나왔고 참고로 이제 3.0입니다. 그리고 그죠. 이번에 이제 디젤 산타페로 바꾸면서 지금 평균이 한 11km? 11? 10km, 11km 정도. 시내 일단 주행인데? 시내 주행이 많으니까. 네. 그거 그렇게나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나온다는 많이 거예요. 나온다는 건데? 저는 그 정도 나와요. 시내 주행인데? 네. 어, 출퇴근 거리가 솔직히 차 타고 다닐 그런 거리는 아니긴 한데 아니죠. 급한 일 때문에 차를 어쨌든 타고 뭐 출퇴근을 하는데 그냥 시내 주행하면 그 정도 나오고 뭐 고속도로 주행하면 훨씬 이제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단 뭐 네. 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연비면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카니발은 같은 이점인데도 무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세팅 차이인지 저는 차게 붙으면 9km 나오거든요. 9km. 네, 근데 시내 주행을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사무실 가는데 한 4분 가장 오래 타죠.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셋 중에 네. 출근길. 네, 그나마 길 가는 게 저희 4,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 딱 출근하면 차에 찍히는 게 5km 찍혀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장거리를 잘 타도 전에 유벤티노님 거를 타고 장거리 주행을 해보니까 그래도 15km까지는 보이더라고요. 거기 디스플레이에. 근데 제 차는 12km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카니발보다 산타페가 연비면에서 뭐 막상 디젤이라고 해도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 아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휘발유를 사는 게 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카니발 동호회에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비교를 해놔. 실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엑셀로 딱 계산을 해서 보여주면은 휘발유가 당연히 훨씬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겠죠. 난 돈 있으면 휘발유가 낫죠. 그렇죠. 네. 휘발유 훨씬 낫죠. 유지비, 네. 뭐 기름값 이런 거 네. 돈이 덜 있으면 생각할 거면 그리고 또 신생아가 있으면은 소음 진동은 그냥 우리가 운행하면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또 아이들을 봤을 때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나는 근데 연비 얘기 나와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은근히 그 요소수 가는 게 짜증나 나는.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동안에는 디젤 차만 저는 꾸준히 타왔지만 네. 물론 휘발유가 간간히 있긴 했지만 네. 그 요소수라는 게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그쵸. 건데 그렇죠. 그거 넣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차에 튀거나 맞아. 이러면 막 하얗게 막 생기고 그래요. 또 오래 네, 두면 맞아요, 또 맞아요. 차량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바로 닦아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이거 뭐 그냥 여담인데 플라스틱 용기로 이렇게 나오는 요소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0리터인가?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주둥이를 꽂는다고 이렇게 팍 눌렀어요. 근데 이게 꽂히면서 박스 찌그러진 거야. 그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용기가 네. 안으로 찌그러진 거야. 네. 그러면서 요소수가 팍 튀어가지고 아이고. 차 그 뒤에 C필러 쪽이 네. 다 요소수로 그냥 쫙 묻은 거예요. 진짜 용납겠네. 시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컷. 네. 바로 세차장에 가서 막 닦았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세차장 가는데 불과 5분 가는데 차가 하얘졌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요소수 넣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안 넣고 이제 그 주유소 가서 이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넣어주시는데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차가 부식되는 걸 이분들도 아시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봐요. 몇 리터 넣어드려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땅이라는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몇 리터씩 넣어드려요 이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되게 애매하고 하여튼 요소수 넣기가 좀 신경도 쓰이고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지금 2만 킬로 타면서 요소수 저한 3번, 4번 넣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네요. 저도 한 3번 정도 넣었는데 네. 하긴 갈 때마다 뭐 10리터 넣어드릴게요 하고서는 네. 그렇게 넣었었던 것 보통 같아요. 물 들어오고 나서 10리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건으로 잘 안 넣어요. 그냥 무조건 용기를 사다 넣는데 네. 직접 드시죠? 네, 용기로 부으면 저도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10리터를 그냥 들고서 넣으니까 뱉는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한 200-300km를 더 주행을 한 다음에 넣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커뮤니티를 찾아보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면 바로 넣어야 된다. 그 요소수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3분의 2는 콸콸 넣고 3분의 1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10m가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경고등 들어오면 뭐 이렇게 조심해서 안 넣고 이렇게 뭐 건으로 넣는 것도 불안하면 한 7, 8리터 정도를 넣으시면은 뭐 넘치는 거 없이 딱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딱 경고등이 뜨면은 뭔가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전 그래도 그게 무조건 미리 네. 넣어요. 저는 뜨는 것도 연료가 짜증나고 네. 요소수 뜨기 전에요? 전에 넣어요. 저는. 그냥 게이지 보고 예. 또 이런 거는 또 연료도 그렇고 또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이 설정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잖아. 아니 나 그런 성격이라니까. 네. 그 아까 저희가 그거 얘기하고 있었죠? SUV에서 세단으로. 그렇죠. 컷.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어필이 됐던 부분은 이게 확실히 근데 디젤이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이 힘이 있어요. 아 그렇죠. 확실히 SUV고 저희가 또 둘 다 사륜이에요. 그게 또 그 카달롱님께서 강추하죠. SUV는 무조건 네. 2륜은 아니다. 무조건 네. 사륜이다. 네, 맞아요. 확실히 뭐 사륜이라 그런지 몰라도 처음 타보기도 했는데 얘가 좀 유동적으로 그렇죠. 네. 요즘엔 전자식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애기 어린이집 이렇게 등원시키다 보면은 약간 좀 산 쪽에 있어요. 고산지대죠. 언덕길. 네. 고산지대요. 급경사예요, 되게. 되게 급경사고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딱 그 어린이집에 한번 꺾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거의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40도 가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승용차면은 앞에 범퍼가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거를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확실히 딱 밟으면은 앞뒤에서 착 밀고 끌어가는 느낌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래요? 느껴져요. 네, 좋죠. 그리고 뭐 산을 좀 오르막길을 타거나 특히 이럴 때 많이 느껴지고 어, 전에 저희 그 산타페 영상 찍을 때도 카돌룸님이 이제 차 그 뭐라고 해야 돼 주행 질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서는 가속 밟는데 그 사륜의 그 느낌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원래 보통 그 전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승용차나 웬만한 차들이. 근데 뒤에서 뭔가 같이 딱 힘 그 줘가지고 느낌이 나요? 간다는 느낌이 들어지니까 아 이래서 이제 사륜의 그런 그죠. 또 장점이 있구나 차를 안 라는 게 타봤어. 느껴지더라고요. 오르막길 갈 때요. 힘은 내가 뭐 이런 거는 전에 내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힘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건 좀 짜증나.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하는 게 나아. 아 맞아요. 자동으로 놔두면 너무 그 RPM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건 뭐 차량 특성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매치되는 8단 미션의 이제 로직 문제인 것 그 같아요. 문제예요? 네, 뭐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됐네요. 안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그 이후에도 뉴스로 봤을 때는 그런 차량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저희 차는 없는 거예요. 아. 실제로 있는 거는 그 뉴스나 이런 데 영상을 보면 어. 그냥 단수가 고정이 돼. 아. 변속이 안 그러니까 RPM도 유지, 속도도 유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 RPM이 올라가든 뭐하든 일단 차가 속도가 나야 되잖아. 그쵸. 안 나고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제 차도 카니발도 지금 이제 18년 구입할 당시에 더뉴로 바뀌면서 저도 이제 8단 미션으로 바뀐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제 차도 언덕에 조금만 부하가 걸리면 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스포츠 모드로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수동으로 놓고 내가 네. 변하는 게 나은 것 같아. 특히 크루즈를 켰을 때는 그게 아, 더 심하게 와가지고 맞아. 갑자기 막 8단으로 잘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언덕 조금 올라갔다가 6단이 바뀌어. 막 그래서 길들이기 할 때 되게 화났었거든요. 맞아. 저 그건 좀 짜증나. 그런 부분이 있죠. 앞으로 이제 그건 뭐 현대기아에서 이제 개선을 할 거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디젤차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디젤은 그냥 무조건 싫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싫어서. 근데 확실히 이제 가솔린에서 디젤로 바뀌면서 느꼈던 점이 근데 디젤도 고민할 거리가 이제 생겼다. 무조건 가솔린이 좋은 게 아니라 디젤이 좋은 점은 이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부분이 맞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옵션이 두 개다 이제. 그렇죠. 네. 확실히 장단점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네. 2만 킬로 정도 탔을 때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옵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산타페 이전 세대를 타보진 않았지만 좀 TM과 겹치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가장 크게 느껴졌던 장점 제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디자인, 아까도 말했지만 2만 킬로를 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면서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질리면 아. 차에 대한 좀 차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약간 이런 요소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2만 킬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제 차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은 여전히 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저도요. 전 아직도 내리면서 이렇게 오고오고 하면서 오늘도 수고했다 오고오고 하면서 내리거든요. 혹시 그 차 닉네임 있나요? 닉네임이요? 김산타. 컷. 자, 인스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그 프레스티지와의 그 차이점들 아까도 언급했던 부분들 네. 여전히 좋고요. 네. 네, 프레스티지는 여전히 아쉬워요. 개인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내부로 들어갔을 때 아까 설명을 못했었는데 인스퍼레이션을 타면은 안에 버건디 레드 색상을 아, 그래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내장재는 무조건 블랙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맨날 블랙만 타니까 뭔가 심심하고 뭔가 칙칙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아이보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색상이 되게 산타페 같은 경우는 버건디 레드가 인스퍼레이션에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리뷰 같은 거 보니까 레드 색상이 들어가면 뭔가 좀 촌스럽거나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는데 막상 봤는데 이건 좀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옵션을 선택을 했고 인스에서는 그게 옵션이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 안에 이제 그 천장이랑 뭐 옆에 그렇죠.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와는 다르게 그렇죠. 맞아요. 그 예, 스웨이드 재질이 스웨이드로 들어가고 감이 다르죠. 예, 느낌이 네. 다르고 네. 그 얘거는 뭔가 좀 예거? 갑자기 예거? 유베트님 거는 되게 뭔가 좀 그냥 비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그 스웨이드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버건디 레드랑 스웨이드 재질은 거의 이제 환상의 호흡이고 음. 예전에는 그 스웨이드 재질이 네. 인스에만 극한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은 스웨이드는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프레스티지도? 예, 예. 어. 지금 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산타가 좋습니다. 네. 휀다 부분, 예, 예. 휀다 부분도 아, 좀 맞아요. 통일감이 있어서 굉장히 맞아, 예쁘고.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윈 머플러보다는 듀얼이 예. 맞아, 그거는 진짜 디테가 고마워요. 진짜 예뻐요. 진짜 맞아.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진짜 예쁘고. 해줘요. 그 다음 장점은 네. 이건 아마 산타페 지금 TM 타시는 분들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운전자가 굉장히 편해졌다. 아, 그렇죠. 이게 세상 좋아요. 저 진짜 이틀만 했잖아요. 처음에 시승 같이 하고. 그러니까 차를 알죠? 워낙 모르니까 제가 옵션 하나하나에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오 이게 돼? 이거 뭐야? 이거는 진짜 한 2-30분 차를 시승하는데 놀라다 끝났어. 아 진짜 신세계였어. 진짜 들어와 할 만큼.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타던 게 카렌스였잖아요. 카렌스. 네네네. 저희 그러니까 아버님 차 이제 가끔씩 일 있을 때 이제 빌려서 타고 그랬으니까 제 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와 HUD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진짜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 난 진짜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핸들렸어 이런 거 막 놀랐었는데 핸들렸어 진짜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와 그런 거 이거 너무 놀란 거야. 이크님 차를 타고 놀랬었던 거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헤드라이트 움직이는 거 그거 대박이었어요. 아, 그쵸. 네, 저 그거 타본 거 대박이었어요. 몰랐거든요. 그 카탈로그 보고 이렇게 구매했을 때까지도 몰랐고 차 타보고 알았어요. 핸들 딱 움직이면서 라이트 탁탁 바뀌는데 야 그게 또 진짜 켜질 때 야간에 딱 차 키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그냥 세팅- 일반 프레스티지는 세팅 그냥 빡 켜져만 있는데 음. 이게 인스 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딱 키면 그 소리 나오면서 그 라이트가 슉슉슉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센터 고정. 처음에 그 감성에 요즘 핸드폰 이런 것도 감성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감성 인정해요. 감성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확실히 인스 딱 저녁에 딱 키면 슉슉슉 이게 이런 진짜 부분이 눈이 진짜 시각적으로. 저도 옛날에 BM에서나 보던 건데. 아, 그 그거를- 정도예요 그게? 네. 운전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계속 산으로 가는데. 근데 네. 주행 보조 장치가 굉장히 좋았던 게 제가 차 시승을 전에 막 BMW 같이 했을 때도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차선 좀 벗어나면 다시 막 그래. 잡아주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고 전에 케이스룸 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그때는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이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옵션이어서 이번에 타면서 주행 보조 장치랑 같이 써보니까 일반 국도에서도 한 7-80km 정도 달리고 있으면 제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막 손을 핸들에서 떼고 있으면 알아서 어느 정도 가니까. 운전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좀 10분 이 기능을 활용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아 저도요. 고속도로는 확실히 이제 차선 인식도 차량이 잘 되고 잘 하다 되고. 보니까 좀 장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좀 여유가 훨씬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에서는 막 몇 초만 떼도 얘가 좀 차선 인식 못하거나 이러면은 핸들 잡으라고 안내를 경고등 하는데 안내를 해주죠. 네, 고속도로에서 이제 탈 때는 좀 꽤 긴 시간 몇 맞아요. 분 동안 떼놓고 있어도 알아서 일단 핸들 조향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같이 키게 되면은 시내에서는 뭐 카메라 같은 거는 어떻게 통제를 못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뭐 110km 구간이면은 110km로 이제 속도를 자동으로 다운 시켜주고 알아서 속도까지 제어해주고 그렇죠.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되게 좋아요. 진짜 어디 놀러 갈 때 기분 좋게 나갈 때 와이프 옆에 타고 같이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네, 네. 알아서 운전해주니까 와이프랑 되게 손잡고 가야죠 이제. 아 진짜 그래도 네, 돼요. 네, 네. 앞에 그냥 운전 알아서 해주니까 뭐 영상 하나 틀어놓고 보면서 그냥 가도 네. 진짜 오버해서 말하면 이 정도로 네. 정말 어느 정도 차가 알아서 운전을 다 좋아요, 해주니까 진짜. 이 부분은 운전자가 굉장히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뭔가 자동적으로 테슬라도 요즘 있지만 좀 이슈가 되는 산타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민쿠님이 시내에서는 잘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그거를 느끼는 게 차량이 그러니까 막 빠르지가 않아요 이게 인식하는 거 자체가. 그러고 이렇게 톨게이트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때도 앞차가 이렇게 같이 돌면서 거리가 좀 있거나 해서 벗어나게 되면 그 레이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은 물론 이제 카메라도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져서 좀 더 좋겠지만 가끔 제가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핸들만 틀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제 벗어난 거지 갑자기 가속을 하는 거야 그 커브길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딱 빠져나올 때는 그걸 끄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레이더라는 게 어쨌든 그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장비니까 그런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특화된 얘기일 텐데 아이가 있는 오너라면 산타페 TM을 추천합니다. 제가 그 전에 탔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확실히 기술적으로 이제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좀 좋아했던 기능이 차일드락 버튼이랑 안전 하차 보조 기능.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을 제 뒤에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운행을 하다가 뭐 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 쪽이에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지금은 아직 어려가지고 직접 열고 그러진 않는데 혹시라도 열고 내리거나 이렇게 할 때 뒤에서 차가 오면은 문이 안 열려요. 그 차일드락 버튼을 활성화를 시키면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 차에는 차일드락 있죠. 그렇게 되면 뒷자리에서 이런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거나 하는 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를 막아놓으면은 이제 열고 싶어도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창문도 제어가 돼요. 창문은 그 누르는 버튼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게 뒷자리가 원래 저희 그 차량에는 전좌석 자체가 다 오토로 내려가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 그냥 창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놀라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히 이걸 딱 켜놓고 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문을 여는 소리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옆에 있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차일드락으로 안 잠겨 있었던 상태였는데 열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이프도 놀래고 애기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아이 타면 무조건 차일드락 켜놔야겠다. 근데 물론 이게 하다 보면 단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운전 다 마치고 나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와이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런 경우 있다니까. 그래서 왜 안 나오고 저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 열어달라고. 이게 양쪽이 다 안 열리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좀 저한테만 극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게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개방감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뒷좌석 거의 그 머리 쪽까지 그러니까 다 뚫려 있어요. 저도 타봤잖아요. 그 시야감이나 이런 건 좋긴 하더라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썬루프는 알아요. 컷. 그러니까 반은 열리고 반은 그냥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제가 감성충이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파노라마를 썬루프를 좀 까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뭔가 아니 근데 어차피 운전자석에서는 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위도 보이나? 근데 바로 위에 보이죠. 보여요? 햇살이 들어오죠. 이렇게까지 열리는데 햇살이. 여기부터 열리는데 그 들어오는 빛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 이제 뒤에 와이프 타고 하면 눈부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진짜 애기들도 본인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근데 확실히 막 뭐 기분 안 좋거나 시선 좀 돌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겠다. 왜냐면 그걸 다리다. 창문 여는 거는
이제 위험할 수 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위험할 일은 없겠네. 그쵸. 밤에 차박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이 차박할 한번 때 딱 팟선 열어놓고 딱 라디오 같은 음악이나 딱 들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약간 그런 또 상상을 해보면 장영실이에요? 밤하늘을 왜 봐? 어? 약간 이런 감성을 좀 자극하는데 옛날에는 파노라마 아니, 옛날에 썬루프 자체가 뭐 담배 피시는 분들 그렇죠. 연기 빼는 용도 약간 거의 이렇게 필수였죠. 많이 그런 하셨었는데 네, 원래 담배 피는 분들한테는 진짜 썬루프는 거의 필수. 피고 네. 그치 냄새가 아무래도 일단 옆에 창문을 여는 것보다 썬루프를 여는 게 일단 소음이 적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환기면에서도 사실 좋을 수 있어. 근데 아, 요즘 그러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자주 열기가 좀 그렇죠.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유리 자체를 다 까진 않아요 보통. 네, 저 같은 사람들은 틸트, 그냥 틸트 네. 정도만 하죠. 딱 유리만 이렇게 투명한 것만 어쨌든 그래서 네. 파노라마 썬루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고차 팔 때 물어보니까 네. 흰색에 썬루프 있는 게 훨씬 더 잘 팔린다고 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여러모로 썬루프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성이 맞아. 인스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감성충이에요. 네, 저는 맞아요. 차량을 사실 외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운동 성능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썬루프를 얹으면은 어쨌든 맞아요. 그 위에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네. 보통 한 80kg 정도 더 네.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코너를 움직이거나 주행을 하거나 할 때 정말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줘요. 네,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뺐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늘 걸 그랬나 싶긴 하네. 이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저는 약간 감성, 네. 주행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 그냥 다 좋아. 그저 이사도 좋고 아빠도 좋고 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무튼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 네. 없으신 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맞아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렁크 공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SUV를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전에 K7 탈 때도 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컸어요. 네, 얼마 전에 K7 프리미엄 촬영하실 때도 맞아요. 트렁크 자체는 이렇게는 되게 넓었잖아요. 그죠. 넓었던 근데 거죠. 이게 어쨌든 승용차는 한계가 있어요, 높이가. 그치. 근데 SUV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그냥 맞아요. 높기 때문에 뭐 유모차를 싣고 뭐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 뭐 캐리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슨 자동차, 애기들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도 실어야 되고 맞아요. 뭐 갖고 갈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높이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간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많이 못 실어요. 맞아요. 네, 애기 저는 이제 둘이잖아요. 네. 2명이면 이제 짐이 2배로 거의 더 많을 텐데 지금 SUV에다가 이제 실으면은 뭐 어느 정도 짐이 다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벤티노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인승이다 보니까 이게 7인승 차량은 그 시트 밑에 그 운전석이래. 그 좌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좀 수납 또 공간.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열면 우산 그리고 그리고 뭐 신발. 전 뭐 운동 좋아해서 농구복, 농구화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그 칸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네. 넣게 됐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 높이 자체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가 많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뭔가 이제 이탈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높이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수납 공간도 뭐 쏠쏠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트렁크는 트렁크대로, 수납 공간은 그렇죠. 수납 공간대로 뒷좌석에서 저희가 다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거 외에 이제 좀 자잘하게 네. 옵션 자체가 어쨌든 사용하면서 좀 편리하라고 있는 건데 좀 자잘한 옵션들도 몇 가지 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건 간략하게 좀 훑고만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보면 먼저 오토홀드 기능 있죠. 이건 너무 좋아요. 네, 뭐 웬만한 요즘은 뭐 한 중형차만 돼도 있는 옵션들이긴 한데 이 오토홀드가 굉장히 편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제 뭐 신호등이나 이런 데서 정차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몇십 초에서 몇 분 동안 브레이크를 원래 오토홀드 밟고 없으면 밟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한번 딱 서놓기만 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맞아. 정차를 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악셀만 간단히 밟으면 바로 가고. 치고 나가고 이 발을 계속 어쨌든 운전하면 오른발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부담감을 많이 덜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본의 아니게 또 카달로님 까는 거였어요. 네, 뭔데요 또? 공기청정 기능.
아. 맨날 우리 영상 촬영할 때 요즘 웬만한 신차들은 이제 공기청정 기능이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때마다 이제 맨날 그러니까 카달로니 공기청정 얘기하는데 기능도 저희 차는 이제 내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기하시던 분 댓글 단 것도 봤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있어서 버튼이 따로 생겼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도 같아요. 옛날에 심지어 농도도 나와요. 농도라고 하긴 그렇고 그 수치도 수치, 이제 수치, 나와요. 수치. 야모, 뭐 보통, 아, 안좋음 이렇게 그런 거 나와요? 예,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체감은 잘 안 돼요. 저는. 공기청정 버튼을 누르면 네. 이게 뭔가 필터가 바뀌는 건지 뭐가 새로 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좀 냄새가 뭐 좋은 향기가 아니라 그냥 냄새 자체가 좀 바뀌어요. 그걸 좀 냄새가? 실행을 시켰을 때. 아,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랑 아니 저기 공기청정이랑 똑같은 거죠. 내기로 놓고 그 안에 이제 원래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똑같이 거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연식은 그게 모니터가 없지만 최근 연식은 제가 그 모니터가 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거고 예, 저는 없어서 비싼 필터 쓰고 있습니다. 컷. 네. 다음 기능으로는 서라운드 뷰. 아 너무 좋죠 이거. 네. 뭐. 요즘에 좋죠. 웬만한 차에 다 서라운드 뷰가 옵션으로 있죠. 다 제공이 네. 되죠.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네. 저는 이걸로만 의지해서 주차합니다. 이미 진짜 신기했던 게 응. 저나 카달로니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이런 기술을 100% 신뢰를 못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놔도 네. 백미러나 이런 걸 좀 챙겨서 보는 편인데 유벤티노님은 딱 후진 딱 놓으면 요것만 봐요. 요거 보고 저는 가요. 진짜 참고만 하거든요. 저는 거의 주가 그거고 저는 백미러가 참고요. 아 진짜요? 네. 와, 대단하신 분이네. 저 운전 못하지 않습니다. 저 운전병 출신이고 나름 잘하는데 그게 편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지금 운전 초보거든요. 근데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아, 오빠가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수준? 제가 제 운전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저 운전병 출신입니다, 여러분.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라운드 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차가 높고 좀 몸집이 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사각지대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맞아요.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서라운드 뷰는 처음 써봤거든요. 그거 타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요. 오, 이거 뭐예요? 맞아요, 다 맞아요. 이거 다 촬영하고 이거 장난도 있는 많이 거잖아요. 하죠. 저희 그러니까, 위성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믿어, 진짜 믿어. 믿어. 위에 드론 어,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믿어요, 심지어. 그리고 요즘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오토 디포그 기능. 뭔지 아시나요? 오토 디포그? 네. 포그예요? 아 왜? 뭐? 그 이제 여름이나 겨울 때 네.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김설이잖아요. 그쵸. 네, 김설이는 거 전에는 이제 없애려면은 뭐 보통 뭐 창문을 여시거나 아니면 에어컨 그 쏴야지. 에어컨 조작 버튼을 좀 응, 조작을 에어컨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없앴어야 되는데 그치. 요즘에는 차량이 알아서 감지를 해가지고 오토로 놓으면은 얘가 끼면 자동으로 이제 그 자동으로 없애줘요. 해줘요? 네. 나 맨날 눌렀는데?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자동으로. 아니 1년 넘게 타시면서 그렇게 썼어요? 심지어 산타페는 그거 있지 않아요? 운전자 저 뭐 기능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뭐 몰라요. 아침에 시동 걸어놓으면 네. 운전자 위주로 뭐 엉따도 틀어도 맞아. 그죠? 운전자만 그렇잖아요. 해줘요. 네, 운전자만 그런 거 해주고. 있잖아요. 그 열선도 이제 그거 서링 방지해가지고 미리 해놓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 이용하는데, 자체가 그러니까 운행 중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돼요. 센서가 있어요. 그래요? 위에. 네. 오. 그냥 오토로 놓으면은 알아서 에어컨 자체를 공조기 자체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온도만 맞춰놓고 저는 쓰는 편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또 김설인다고 네. 겨울인데 이게 찬바람에 놓고 에어컨을 틀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지 그러면 에어컨은 따뜻할 때 그렇게 추울 했는데? 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습기를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 그 AC 요걸 항상 네. 근데 켜줘야 돼. 원래 이게 에어 컨디셔너 약자거든요. 그래서 히터에 놓고 AC를 키시면은 네네. 이게 습기가 이렇게 제거되면서 김서림이 제거가 되죠. 네. 진짜 몰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다 트랜스포머로 운전병이라며. 변신까지 하고 있어. 자동차들이 언제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야? 날라리 얼마 안 남았나 진짜? 운전할 때 진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하죠. 이게 잘못하다가 김이 많이 서리거나 이러면은 시야가 방해돼가지고 그쵸, 그쵸. 사고가 되게 나거나. 큰 요소죠. 맞아. 그래서 오토 공조기는 꼭 오토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분 때문에 오토로 많이 쓰고 네. 있어요. 그냥 저도 온도만 맞추시면 돼요. 그것도 뭐 23도, 4도 이 정도만 딱 해놓으시고 맞아.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겨울철, 여름철을 한 2, 3도만 갭을 놓으셔도 알아서 겨울철에도 다 한 20m 놔도 네. 따뜻해요. 네 따뜻하던데. 네. 네.
밖에가 추워서 그런지. 그게 막 온도를 막 엄청 올려놓는다 그래서 엄청 뜨거운 바람이 그러니까, 나오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차갑게 논다고 해서 엄청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그냥 저희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셋 다 있는 옵션인데 네네. 전동식 트렁크. 아. 그러니까 저는 K7 타면서 좀 이해 안 됐던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왜 없지 싶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전동식 트렁크인데 준대형이면 뭐 저는 K7이지만 현대로 따지면 그 그랜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급이면 이게 들어갈 만도 한데 뭐 같은 외제차 기준으로 뭐 BMW 5 시리즈나 이런 차들은 있는데. CC별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좀 K7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이 있는데 네. K7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 살 때. 없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버튼 눌러면 딸깍해서 그냥 요만큼만 열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고. 근데 산타페로 바꾸면서 이게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열고 닫고 이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저의 한편의 좀 로망 같은 거예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버튼 딱 누르면 이것도 갬성이잖아요. 이건 갬성보다는 기능. 그래서 딱 누르면 자동으로 닫아지니까 이게 또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차체가 높고 트렁크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키 작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저희 영상 또 첨단. 자랑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뒤에 뭐 있어? 기다려. 이렇게 이런 거. 가끔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적 없으세요? 트렁크 닫으면 아니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아니 짜증나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닫아본다는데 누가 그냥 1분 닫을 때가 있어. 그럼 뭔가 좀 자동인데 수동으로 뭔가 기계를 망치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 느낌. 저 이것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네. 네.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카니발은 딱 누르면 거기다가 제가 하도 문을 억지로 닫으셔가지고 네. 스티커를 2개 붙여놨어요. 버튼 눌러라 자동문이다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확실히 전동 트렁크는 이제 짐 같은 거 많이 싣거나 이랬을 때 아 좋아요. 굉장히 너무 좋고. 편하죠. 네. 네. 저희 애기도 트렁크 열면은 자기가 닫는다고 안 와달라 그래요. 아 맞아요. 자기가 누른다고? 네, 맞아요. 자기가 눌러서 닫히니까 아기도 신기해요. 귀여워.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귀엽네. 밑에 내려놓으면은 그 닫히는 동안 막 이러고 있어. 신기해요. 너무 좋아해. 그런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또 이거는 또 저한테 또 극한된 얘기일 수 있는데 감성충이다 보니까 네. 실내등이 실내등.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실내 아니에요? 약간 다른 급 타시는 분한테는 실내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ED가 들어가 있어요. 네. LED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노란 불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빛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석 시야도 방해되고 방에 많이 돼. 전체가 환하게 신경 많이 써요. 환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켜는 불이 없어요. 똑딱이가 다 각 좌석별로 다 LED 버튼이 있고 아하. 운전석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래만 써요. 아 진짜? 시야에 좀 간섭이 덜해요. 앞에 얼비친다던가 그렇지가 않고 스포트라이트가 옛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있는 느낌이야. 느낌으로. 네. 야.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노란 불빛이 아니고 하얀 불빛이니까 가시성도 훨씬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시야적으로 간섭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그냥 독서등 같은 개념으로 켜서 보시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뭐 노란불과 흰불의 차이라기보다는 LED를 사용하게 방식이. 되면 이제 렌즈를 이제 끼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렌즈를 통해서 빛이 나오니까 딱 그 각도만큼만 이제 빛이 그러니까 비쳐요. 블록 렌즈인 거네요. 오목 렌즈가 아니고. 그렇죠. 차량도 보면은 저희 차도 앞에 보면 눈이 이렇게 있잖아. 네. 그게 이제 렌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렌즈만큼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그 빛이 나가는 직진성도 좋고 딱 이제 비추는 범위가 이제 정해지니까 그건 부럽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네. 그건 부럽네요. 여러 가지로 이런 산타페의 장점 또 저의 인스퍼레이션의 감성과 장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고 또 마냥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차가 그렇지만 네. 뭐 근본적으로 네. 현대가 이런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뭐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짜증날 때는 있지만 또 단점이 또 분명 존재하죠. 모든 게 그렇죠. 네, 한 2만 킬로 정도 타면서 느꼈던 단점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상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타면서 내가 뭐가 있나? 단점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막상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빼고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장점 크게 한 2가지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승차감. 승차가. 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세단 모델을 타다가 SUV로 바꾸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인데
이게 앞좌석, 뒷좌석, 그러니까 지금 산타페에서는 앞좌석에 운전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질 정도 아니에요. 감안하고 탈 수준인데 뒷좌석 같은 경우 가끔 타다 보면은 이게 막 흔들리는 게 굉장히 심해요. 뒷좌석. 네, 그래서 좀 제가 멀미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뒷좌석에 타면 좀 멀미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특히나 이런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는 이런 진동이나 세단처럼 낮은 게 아니라 차 자체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승용차보다 훨씬 조금이 아니라 이건 좀 훨씬 덜 커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게 SUV의 한계인지 아니면 이제 산타페급의 좀 한계인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SUV, 그러니까 산타페의 단점이라고 하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단이랑 비교를 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SUV라는 것 자체가 세단보다는 훨씬 무게 중심이 높고 이제 롤링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 이거는 산타페의 단점이라고 하긴 힘든 거야. 근데 제가 산타페의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한 게 저희가 팰리세이드도 시승을 해봤고 모하비도 시승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 세 차, 산타페까지 해서 세 차종을 탔을 때는 산타페가 승차감이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네. 오히려 뭐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SUV 중에서라고 보면 사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SUV.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한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좌우 롤링이나 이런 거는 뭐 모든 SUV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방지턱 넘어갈 때 그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때 그 느낌이 사실 좋지가 않았어요. 약간 좀 비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텅텅거리는. 이것도 팰리세이드 타시는 분들한테 또 아, 그럴 수 있죠. 팰리세이드 말이 되냐, 이제 뭐 돈도 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 네, 저는 사실 제가 카니발을 타면서도 카니발이 더 심해요. 사실 이런 거. 그거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옛날 뒤에가 되게 물렁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지어 개선이 된 거래요. 아. 네, 뒤에가 너무 울렁거려서 뒤에 스프링이 바뀌었어. 좀 더 강한 걸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처짐도 있고 이래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 차는 3열에 바퀴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거의 그냥 토한다고 봐요. 산타페 단점이라고는 뭐 얘기하지 못할 것 같고 세단에 비하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세단을 계속 타셨었으니까. 시트 포지션을 뒷자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세단에서도 그 기능은 없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눕히는 거는 되게 좋아요. 산타페는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이 흔들리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모하비도 원래 에어소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게 빠졌고 지금 GV80도 말이 많은 게 이제 가격이 거의 9천만 원 육박하는 건데 뒤에 에어소스가 빠져가지고 승차감이 이제 그 비교 차종들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BMW X5나 뭐 이런 모델들은 에어소스가 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에어소스가 들어가면 그걸 이게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니까. 그거 네. 썼어? 네, 그거 썼어. 컷. 네. GV80도 그럼 산타페랑 좀 비슷한 수준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말 조심히 하세요. 네, 세팅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럼 생각해요. 한번 타보죠. GV80. 그렇죠. 네, 뭐 시승할 수 있는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타보고 타러 싶고 가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벤치노님이랑 GV80 디자인 갖고 대봤었는데 그죠. 네. 일단 뭐 본인도 워낙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도 사실 실물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네, 시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같이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무선 충전기 기능. 이거는 뭐 이것도 산타페의 단점이라고 하기 힘들어. 그치 어쨌든 그 시대에 나왔던 모든 차량이 아, 좀 동시적으로 느꼈던 좀 진짜. 한계점인데 네. 무선 충전 진짜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희가 예전에 프레스티지랑 인스포레이션이랑 비교 영상 올렸을 때 댓글로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충전할 때 발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충전을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충전을 뭐 장시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전 게이지가 2시간을 충전하면 일반 충전기에 꽂으면 거의 한 70-80% 이상 충전돼야 맞아요. 맞는데 일반 충전기면 2시간이면 충전 다 되죠. 웬만하면 다 되죠. 다 되죠. 근데 이 무선 충전기로 하게 되면 그 뭐 한 10%에서 충전을 했다 치면 한 15%에서 18% 진짜 20% 이거 정도도 진짜 안 돼요. 쉽네, 이거. 그러면 그냥 충전됐던 것도
뭐 된 건데 뭔가 찝찝한 게 발열이 아 굉장히 너무 심해요. 심해. 이게 뭔 느끼냐면 한여름에 그 철로된 전봇대 있잖아요. 네. 그거 만지는 느낌이에요. 네. 아 뜨거 하잖아요. 음. 하여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체감이. 진짜 네. 많이 발열이 있어가지고 이거 핸드폰 이러다 진짜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느낌 깜깜할 들어요. 정도로. 진짜 폭발할 것 같다. 그 정도로 네. 뜨겁고 네. 충전도 충전 자체로도 많이 안 되고 맞아요. 거의 좀 진짜 아쉬운 대로 쓰기에도 조금 아쉬운. 음. 네, 근데 이제 제가 에어팟 요즘에 무선 충전 아. 들어가는 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거기서 그거는 괜찮겠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충전 많이 자체를 걸리네. 많이 안 해도 되는 뭐 제품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는 괜찮은데 휴대폰 무선 충전기인데 정작 휴대폰 무선 충전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냥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짐 그냥 선 하나 달고 포트에서 그게 제일 하는 게 맞고.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뒤에 인버터에 꽂아가지고 저도 그냥 그래도 일반 돼요. 충전기 꽂아서 쓰는데 그렇게 포트 많잖아요. 훨씬 충전할 수 있는 포트 우리 차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낫더라고요. 요즘 나온 차들은 무선 충전기 뭐 그런 부분이 용량이 많이 올라갔죠. 개선이 올라갔어요? 돼가지고 하는데 뭐 일단 아직 체감을 못했으니까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는 좀 의미 없다 많이. 자 오늘 이렇게 산타페 TM 이제 2만 킬로 정도 타고 나서 저희가 느낀 실 운행기 네. 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저희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뭐 그렇다고 현대에서 스폰을 받거나 원고를 받고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격은 다소 예전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네. 그냥 차로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 패밀리카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SUV가. 그렇죠. 진짜 아빠가 된 저나 카달롱님, 그리고 앞으로 아빠가 되겠죠? 우리 유벤티노님이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승용차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SUV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어서 아기를 가진 아빠로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유벤티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그전 차량이 아무래도 카렌스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이 좋았고요. 이 차를 10년 이상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분은 탈 수 네. 있어요. 저처럼 혹시 세단 타면서 SUV로 바꾸시는 분들한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산타페 아니면 뭐 소렌토 국내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로 답이- 생각을 합니다. 뭐 소렌토는 이제 앞으로 풀체인지가 되고 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하실 만한 기로에 놓여 있으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산타페에 한 표 좀 드리고 싶고 만족을 뭐 10점 중에 한 그래도 8점 내지 9점 정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벤티노님은 10점 중에 몇 점? 9.5점. 0.5점은 뭐 때문에? 무선 충전기. 아 무슨 컷.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새 차 리뷰는 많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타본 분들의 또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죠. 차량을 구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네. 지금 새로운 연식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유리 부분 그리고 1, 2열이 다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돼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게 또 옵션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이랑 옵션 선택하는 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똑같은 얘기네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스트!